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엘리트 계층 내부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전긍긍해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 간부들, 엘리트라면 북한 간부를 말합니다. 북한 간부라는 것은 우리들의 여기에 우리 엘리트 계층과 다릅니다. 우리의 엘리트 계층이라 하면 뭐 셀러리맨들 그리고 뭐 중산 계층 이런 사람들을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북한의 엘리트 계층, 북한 간부라고 하면 지방 주권 기관들 그리고 성중앙 기관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9급 공무원이 됐던 8급 공무원이 됐던 엘리트 계층으로 봐야 됩니다. 성중앙 기관의 지도원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엘리트 계층들 속에서 지금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김정은이 핵무기 범용으로 채택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끝장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 일심 단결하여 이 난관을 물리치고 당과 수령 유지에 철저히 단결하자고 계속 노동신문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 지역에서 지금 체육대를 열어놓고 도는 도에서 체육대를 열고 중앙은 중앙기관대로 체육대를 열어놓고 지금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내 결속을 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지금 모든 언론 매체들이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신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나 조선에너지와 같은 이런 사이트에도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철저히 단결하고 충성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신문 하나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자, 일심 단결은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선전 문구, 이건 지금 그 약한 거고요. 지금 이 노동신문을 비롯한 조선중앙통신에도 계속해서 지금 체제 결속을 위한 논설, 사설들이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금 모든 언론 매체들이 총동원해서 체제 결속을 다지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뭐 지상낙원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이런 글들을 계속 실을까요? 이미 경제적 차이가 수천 배 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북한 사람들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동신문에 한국은 지옥이고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해도 믿질 않죠. 지상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인민군 부대 군인들마저 인민군 병사들마저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져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낙원이라고 그 사람들이 노동신문에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바라던 언젠가는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건 둘째치고 이 상황에서 강내밥이라도 시컷 먹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그 약간의 희망마저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핵포기는 절대 없다. 우리 이 모든 난관을 자력갱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식으로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고 장담했지만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2012년도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좋고 착한 우리 국민들을 다시는 허리띠가 졸라매는 일이 없겠다고 신년사 때마다 이야기했던 건 이제 신년사도 하지 못하죠.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자기 입으로 우리 인민들과 어린아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었고 엄청난 험난한 생활고에 직면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핵무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 밥에 고깃국 타령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 이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간부들도 각자 제갈 길을 살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일본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일본과 접촉을 하려고 하고 미국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과 접촉을 하려고 하고 한국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과 지금 그 연줄을 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수십 명이 이미 제3국으로 망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화천에 있는 그 제2 하나원 탈북민들을 수용하는 것이죠. 거기는 직원들이 85명이나 되는데 단 한 명만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원,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도 고작 6명의 탈북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큰 규모의 하나원, 제1 하나원과 제2 하나원,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야당에서는 이런 뭐 오지도 않는데 없는데 이걸 다른 용도로 바꾸자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금 비어 있을 때는 무슨 연수원이나 아니면 연수생이나 아니면 북한 탈북민들을 데려다 재교육을 시켜서 지국교육을 시키는 이런 장소로 하다가 다시 탈북민들이 엄청난 탈북 러시가 이루어지면 제1, 2, 2개 하나원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장을 하고 땅을 준비해 놓고 이 난민 수용소도 더 넣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6명밖에 없고 1명밖에 없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과 손잡고 김정은의 굴종하고 굽신거리는 이 정부에 들어올 사람이 이 정부, 문재인 전 정부를 믿고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은 단 1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들어온 사람도 눈을 싸매고 꽁꽁 싸매서 북한으로 보내주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안전하게 나와 있는 이 해외 이 대표부나 대표부에 있는 이 외교관이나 무역일꾼들은 결코 한국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원에는 통 비다시피 했습니다. 북한이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수만 명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들어오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는 또다시 살인자로 몰려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미국과 영국, 캐나다, 유로존과 같은 제3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이 문재인 전 정권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3국으로 상당히 망명하고 잠적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핵무기 보유를 법령으로 발표하고 핵무기 포기는 절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해외에 나와 있던 사람들, 물론 북한에서 떠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배를 이용하든지 아직도 이 해상을 이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해상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아마 탈북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에서 노동자로 나와 있건 식당에 나와 있건 북한 대표부에 나와 있던 이런 사람들은 토대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면 그만큼 김정은에게는 심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